자, 오늘의 시장의 주제는 한국 증시 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 이렇게 이제 잡아놨네요. 제가 잡았을까요? 회사에서 잡았을까요? 여기 적혀 있네, 그죠? 투자고수 문원영 대표의 진심방송. 제가 이제 좀 솔직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뭐 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고요. 뭐 짧은 시간 동안 또 우리가 매주 방송을 하잖아요, 그죠? 매주 방송을 하니까 오늘은 이제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만 볼까요? 이번 주하고 연계해서 봐야 되겠죠, 그죠? 과연 문 대표는 시장을 잘 읽고 있는 것인가? 주식이 수익이 난다고 해가지고 시장을 잘 읽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수익이라는 거는 좀 아쉽게도 이 주식이라는 건 또 운때도 좀 맞는 것도 있습니다. 또 운이 좋고, 그죠? 또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또 내가 한가할 때 종목이 추천이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사실은 있어요. 하지만 뭐다?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매매를 좀 놓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흐름, 그죠? 나무가 아니고 숲을 좀 보게 되면 매매를 좀 놓치면 어떻습니까? 기회는 계속 오니까. 자,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잘 보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무슨 이야기를 좀 했냐면, 저번 주에 앞으로의 주식 투자, 그것이 궁금타. 그죠?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글로벌 체인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 복습합시다. 무료 카톡방 또 있으니까, 목소리 잘 들리면 한 번만 1번 또는 2번 한 번만 좀 쳐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 목소리 테스트를 안 하고 바로 시작을 해서, 네, 카톡방에 있는 분들. 네, 하늘님 감사합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네, 아름찬도 감사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저번 주 목요일이죠, 그죠? 목요일입니다. 저번 주 목요일은 다들 아시겠지만 코스닥 종목들이 주가들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맞죠? 대한민국의 모든 투자자들이 코스닥에 미친 듯이 배팅을 하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우리들도 저희들도, 그죠? 미친 듯이 수익을 냈습니다. 전기차 그죠? 사람들이 조금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돈은 없는데 무슨 놈의 종목을 이렇게 많이 추천하느냐, 그죠? 매도 단타방이 아니고 중장기방 우량주를 한다, 좋은 종목을 한다, 야, 편하게 매매를 하자고 했는데 너무 종목들을 많이 추천해준 경향들도 좀 있습니다. 그죠, 해담님? 그런데 어제 저번 주 목요일날 제가 갑자기 엉뚱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갑자기 말이죠. 아니, 글로벌 체인이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체인 뭡니까? 자전거 체인 아시죠? 그죠? 자전거 체인. 제가 영어 잘 못하거든요. 한글로 적었습니다. 자전거 체인 얽히고 섞여가지고 앞바퀴가 뒷바퀴와 엮여가지고 연결돼서 같이 움직이죠. 맞죠? 그래서 체인, 글로벌 체인.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시장 경제는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진 시장이 신흥 시장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유럽 시장이 급등을 하게 되면 뭡니까? 신흥 시장, 동아시아 시장도 주가가 올라간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다? 이거를 커플링을 꼈다. 반지를 꼈다 해서 일반적으로 선진 시장을 신흥 시장 또는 밑에 있는 시장들이 따라서 커플링으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가끔씩 디커플링 될 때도 있다라고도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하지만은 현재는 뭐다? 전 세계 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동시에 움직이는 커플링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게 첫 번째 저번 주에 했던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증시라는 게 이렇게 움직여 주는구나라고 봤었고, 두 번째 이야기를 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지수도 그렇게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맞죠?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는 뭐가 있죠? 다우 지수. 맞죠? 또 나스닥이 있습니다. 다우 지수와 나스닥이 있는데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다우 지수는 금융업부터 해가지고 좀 대기업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나스닥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벤처기업들이죠. 실리콘밸리 같이 벤처기업들이 좀 포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라는 대형주 시장이 있고요. 그죠?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이 있는 코스닥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자.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동시에 움직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주식 시장 또 세분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따라서 움직여준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오르면 코스피가 오르고 나스닥이 오르면 코스닥이 오른다라고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게 뭡니까? 한 단계 더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대표 업종 종목들도 좀 보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도 올라간다. 애플이 올라가게 되면 핸드폰 부품 관련주도 올라간다. 미국의 알리바바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제주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뭡니까? 글로벌 체인, 그 다음에 업종, 그 다음에 뭡니까? 종목들까지 전부 다 선진 시장과 다 엮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까? 다우 지수를 보는 이유는 그런 것들 때문에 보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제가 매일 아침에 또 올려주는 게 뭐가 있죠? 미국이죠, 미국. 기억나시죠, 그죠? 미국의 증시, 애플, FB, 알리바바, 아마존닷컴, 뱅크 오브 코리아, 그죠? 예를 들어 FANG죠, 그죠? 페이스북부터 해가지고, 그죠? 아마존까지. 팡이라는 종목, 메가라는 종목도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미국 증시를 보고, 오늘 시장, 한국 시장이 어떤 업종이, 어떤 섹터가 좀 올라갈 것이다라는까지 감을 잡습니다. 근데 왜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이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이죠. 나스닥과 코스닥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시장은 급락을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V자 반등을 한 이후에 더 많이 올라가 버렸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더 많이 올라갔죠. 반면에 코스피와 다우지수는 이전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어디까지 올라와 있었다? 80% 정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스피 종목들이 좀 안 갔었죠. 특히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던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놨는데 안 가니까 마음이 급하지. 코스닥은 막 날아가. 근데 자기는 삼성전자 들고 있어.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WTI 국제 유가 관련주를 하지를 않나, 또는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2배수 종목을 하질 않나,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지게 됐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딱 봤을 때 뭘 봤냐면, 시장은 항상 순환매다. 제가 그전에도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요. 그죠? 진정되어 가는 코로나 하지만은 이런 데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항상 시장은 순환매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것도 해놨죠. 주식시장 순환매. 그죠? 그전에도 보게 되면 과거의 패턴에 주목하자 이런 이야기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장을 저번 주에 딱 봤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야, 코스닥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나스닥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그런데 삼성전자를 샀던, 그죠? 삼성전자를 샀던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죠. 쉽게 얘기하면 코스피죠. 코스피를 샀던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더라는 거지. 왜? 이제 지쳐버린 거지. 주가가 안 가니까. 내가 딱 보니까 개인들이 삼성전자에서 슬금슬금 팔고 있어. 그리고 코스닥은 너무 많이 올라갔어. 왜? 이미 제가 벌써 2달 동안에 손절 종목이 없었지 않습니까? 종목을 한 100개 매매를 했는데 손절 종목이 없었거든. 손실이 없었어요. 내가 봐도 이게 비이성적인 거라고 반 거지. 그런데 딱 보니까 다우지수가 저번 주 목요일 날 까불까불 되더라는 거지. 이제 코스피도 갈 때가 됐구나. 결국은 다시 한번 시장은 순환매를 하는구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코스피 종목들을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건든 거는 뭡니까? 삼성전기죠. 그죠? 삼성전기를 먼저 건드렸고요. 또 삼성전자를 매수했고, 또 기아차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운도 참 좋아요. 그죠? 우리가 기아차 같은 종목들을 매수를 했더니 주가가 그렇게 가지 않던 주가가 신기하게도 운도 좋아요.
실력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2달 동안 코스닥이 날아갈 때 움직이지 않던 애들이 뭐다? 갑자기 기아차가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좋구로. 갑자기 삼성전자가 개미들이 몇 달 동안 들고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던 삼성전자가 그죠? 죽어도 안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계속해서 3개월 동안 횡보하던 삼성전자가 언제 그랬다냐는 듯이 갑자기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수하고 난 이후부터. 맞죠? 순식간에 삼성전자가 10% 이틀 만에 10% 급등을 하게 됩니다. 삼성전기도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뭡니까? 삼성전기도 지금 보게 되면 뭡니까? 삼성전기는 왜 많이 안 올라갔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삼성전기는 주가가 올라왔던 거죠. 핵심. 안 오른 종목이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거. 안 오른 종목이 더 많이 오른다는 거. 삼성전기도 우리가 매수해가지고 지금 5% 이상 매수한 지 며칠 안 됐지만 수익이지만 뭐다? 생각보다는 조금 더딘 느낌이 있겠죠. 물론 오늘 또 매수했습니다. 그죠? 오늘 또 매수했고 뭐 그저께도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딘 느낌이겠죠. 그 왜 그런가? 삼성전기는 이미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었잖아. 그러니까 조금 늦게 올라가는 거지. 이해되시죠? 항상 주가는 움직이지는 않았던 종목들이 움직이면 더 친다. 멍 때리지 말고 메모해라. 멍 때리지 말고 메모하시라고. 중요한 말이다. 맨날 듣는 이야기죠.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메모를 해가지고 딱 20줄 손으로 적어가지고 모니터에 딱 붙여 놓으십시오. 그리고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내가 놓친 게 없느냐 딱 보시라는 거죠. 중요한 거.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이 움직이잖아요.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오늘 이 내용이 핵심은 아닙니다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이 힘을 응축했던 애들이 박스권에 박스권에 있는 애들이 박스권이 아니죠. 갑자기 또 나미씨가 생각나네요. 그죠? 플러스라고 했다고 플러스인데 그죠? 플러스 알파 박스권에 갇혀 있던 애들이 머리를 들게 되면 잡아줘야 됩니다. 왜? 힘을 모아놨잖아. 힘을 응축을 했잖아. 매집이 됐잖아. 우리가 매집에 대한 신호를 알 수는 없지만 일명 이야기를 할 때 야 매집이 뭡니까 할 때는 나중에 봐야 알아요. 나중에 주가가 급등한 난 이후에 보게 되면 이게 매집이었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걸 매매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던 애들이 첫 번째 슈팅을 할 때는 따라 붙어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잠깐 좀 옆으로 세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저번 주에 딱 느낀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제가 판단한 거는 사실 다우지수였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선진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G7이 아니기 때문에 다우 시장이 움직이는 걸 내가 딱 보고 새벽에 이거 코스피 갈 타이밍이 됐네라고 판단했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 기아차,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게 됐다라는 거. 자랑이 아니고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죠? 자랑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좀 보시라는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내용들이 저번 주에 조금 있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주식을 매매를 할 때 항상 뭐다? 여전히 선진 시장을 보면서 추이를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다우지수가 좀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 나스닥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강하단 말이지. 그러면 디커플링이 될 가능성은 있겠지. 하지만 뭐다? 이거는 정말 극소수의 횟수만 나옵니다. 잘 나오지 않아요, 디커플링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정시, 선진시장을 먼저 보자라는 게 저번 주 방송의 핵심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두 번째 내용은요, 이번 주에 실전 매매에서 좀 나온 내용입니다. 뭐냐면, 제가 또 두 번째 내용은 저번 주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방송을 할 때 새로 시작하지 않고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을 복기를 합니다. 왜? 여기 똑같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예습과 복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저번 주 방송 듣고 땡하고 이번 주 방송 딱 들으면 우리 나이에 이거 다 기억 안 납니다. 우리가 지금 20대가 아니잖아. 그죠? 계속해서 반복 학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내용을 다시 한번 읊어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개미들의 기대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방을 매수를 해서 주가가 급등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으면 나와봐. 없죠. 그죠? 왜 이게 안 되느냐? 주식이라는 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쭉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뭡니까? 주식은 이 정도만 올라가도 최상입니다. 추세를 타고 올라가서.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오늘 매수해서 당장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고 있는 종목이 추세가 살아있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추세가 살아있는가. 왜 그러냐면 주식을 매수를 할 때 보면요. 주식이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침에 올랐다, 점심에 내렸다, 오후에 올랐다. 또는 아침에 급등하다가 오후에 급락하는 경우도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또 내가 매수하려고 봐놨던 종목이 내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주가가 뛰는 경우도 엄청 많고요. 내가 팔려고 했는데 또 전화를 받다 보니까 못 파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의 추세라는 게 중요합니다. 매매를 하다 보게 되면요. 고점에서 매수할 때가 있어요. 매매를 하다 보면. 내가 잘못 매수해서 또는 마음이 급해서 고점에서 매수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게 결코 여러분들이 틀린 게 아니고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뭡니까? 고점에서 매수해도 추세가 살아있다고 하게 되면 며칠간은 손실이 되겠지만 추세가 살아있으면 다시 올라오겠죠. 다시 올라오겠죠. 맞죠? 그래서 항상 추세가 중요한 거고 반면에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저점에서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내가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좀 올라왔습니다. 야, 내가 오늘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장 끝날 때 2% 수익이야.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똑 떨어져 버립니다. 손실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 어제 팔걸. 맨날 하는 이야기 아니야. 아, 어제 팔걸.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주식하는 내내 10년, 20년 내내 고민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 어제 팔걸. 근데 못 팔겠죠. 왜? 손실이 됐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주가가 다시 올라와요. 어제는 2%, 3% 수익이었는데 오늘 1% 수익이었어. 야, 다시 올라가는갑다. 근데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 손실. 그 다음날은 본전. 그 다음날은 5% 손실. 추세가 떨어지는 종목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잠깐의 수익이 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된다? 결국은 손실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개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죠? 추세를 보지 않고 당장에 자기의 수익과 손실을 보고 추가 배팅을 하게 되는 거죠. 떨어지는 종목은 매수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죠. 차라리 뭐다? 아까 전에 삼성전자처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짜증나고 화나고 미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종목이 좋으니까 기다리니까 어떻게 된다? 아, 이런 것들이 물량들을 매집을 해서 주가가 슈팅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여우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여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우 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해도 되나? 하루에 가장 많이 매매해본 예전에요. 전문가 하기 전에 개인 매매할 때 하루에 30억까지 매매를 해본 적이 있는데 단타로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루에 한 100번 매매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본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우가 안 돼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된다? 곰이 되어야 된다고 했지. 하지만 어떤 곰? 똑똑한 곰. 뭐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대표님 왜 여우가 안 됩니까? 저는 여우처럼 몸이 재빨라요. 손도 빨라요. 생각도 빨라요.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100만 원만 매매를 하게 되면 사실 여우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대표님 저는 투자금이 100만 원입니다 하시면 내가 하루에 30개 종목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지금처럼 야 매수, 야 매도, 2% 수익 매도, 야 옆에 있는 매수 바로 매도 1%, 하루에 30% 수익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30% 수익 내봤습니다. 하루에 단타로만. 그런데 우리 투자금이 그렇게 적지는 않죠. 최소 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많은 분들은 억대의 돈들이 있겠습니다. 한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 종목을 매매합니다. IT 종목도 가지고 있고요. 대형주도 가지고 있고요. 전기차도 가지고 있고요. 또 화장품도 가지고 있고요. 엔터주도 가지고 있고요. 단타치 물량도 가지고 있고요. 맞죠?
그리고 섹터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종목을 매도를 해서 그런데 옆에 사고 싶은 종목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 개가 동시에 생깁니다. 한꺼번에 순식간에 시장이 바뀌었다. 시장이 바뀌었어요. 업종이 바뀌었습니다. 주도주가 바뀌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종목을 다 팔아서 우르르르 갈 수 있느냐? 이렇게 갈 수 없겠죠. 야, 오늘 다 던져. 그리고 다 저거 매수해. 아마 다들 한 명도 못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뭐 한다? 우리가 실제 매매를 해보게 되면 매매는 어떻게 된다? 교집합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야, 이번 주는 전기차가 대장이야. 그런데 다음 주는 바이오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야. 그 다음 주는 IT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야. 눈으로 읽습니다. 특히 저 같은 스타일들은요, 정말 감이 빠릅니다. 실제적으로. 실제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뭡니까? 눈에는 돈들이 저쪽으로 가는 게 눈에 보이지만 뭐다? 매매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손이 느려서 그런 게 아니고 특히 사람들하고 매매를 하게 되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중간중간에 전기차로 수익을 냈지만 이 섹터에서 이쪽으로 다시 주도주로 넘어갈 때는 뭐 한다? 교집합. 기회 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수익이 뭡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수익이 좀 낮지만 좀 떨어지고 교집합. 또 낮지만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좌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하고 다르게 스무스하게 그죠? 계좌가 올라간다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죠. 들어보세요. 다 이게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이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너무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기대감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계좌는 사선으로 올라가는 거고 사선으로 올라가기만 하더라도 뭐다? 대한민국에서 상위 1% 안에 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계좌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1%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다? 인정하자라는 거지. 기회 비용이 발생한다. 중간에 손절이 조금씩 나온다. 또는 덜 먹었다. 내가 팔고 더 날아갔다. 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저번 주.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요번 주에 중요한 거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거죠. 의자가 삐그덕거리네요. 샀는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번 주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지. 뭡니까? 코스피. 아니 저번 주까지 코스닥이 시장을 지도했어요. 이야, 이 코스닥이 미쳤나 이랬습니다. 예수금이 44조가 있다 보니까 개인들이 하방을 받아주고 있고 단기간 공매도가 금지되다 보니까 그죠? 주가가 빠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날아갈 줄 알았죠. 그런데 갑자기 뭡니까? 이번 주 딱 들어와가지고 코스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삼성전기가 움직이고 아모레가 움직이고 대우조선해양이 움직이고 한국조선해양이 움직이고 포스코, 기아차,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은행 관련주, 삼성생명부터 해가지고 그죠? 뭐 삼성카드 평생 한번 매수를 해볼까 말까 종목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개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미 넘쳐나는데 물려있는 종목 자기는 코스닥이 갈 줄 알고 뒤늦게 코스닥을 막 고점에서 배팅을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막 날아가는데 코스피가 막 날아가는데 재밌는 거 어떻게 된다? 수급 동향을 어제 딱 봤더니 외국인들 기관들만 사고 있고 개인들은 전부 다 코스피 팔고 있는 걸로 보이죠. 맞죠?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뭐다? 우리가 여우처럼 빨리 따라갈 수 있다라고 또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뭐다? 결국은 뭐다? 못 따라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 주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그나마 이번 주에 조금 매매는 그래도 했습니다. 어떻게? 빨리. 어제 뭐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어제 우리가 매매했는 게 삼성전자도 어제 뭐 매수를 했습니다만 어제 삼성전자 매수, 삼성전기 매수, 아모레 G 했죠, 어제. 아모레 G라는 종목을 어제 매수했죠.
그죠? 어제 57,700원에서 뭐 상한가가 매수해가지고 손절가 잡아놓고요. 그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고점에서 팔았죠. 맞죠? 고점에서 팔았습니다. 뭐 어제 사가지고 오늘 5% 정도 수익으로 팔았고요. 뭘 샀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해요. 네. 워낙 바쁘게 장중에 움직이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네. 아모레지를 팔았고, 코웨이. 그죠? 코웨이도 어제 매수를 했네요. 그죠? 코웨이를 어제 매수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급등을 하길래 역시 최고점에서, 맞죠? 최고점에서 문자로 74,500원 위쪽에서 매도를 하면서 역시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종목 정도가 이제 매도를 했는데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감이 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제가 어제 갑자기 야 삼성전자 매수해라, SK하이닉스 매수해라, 현대건설 매수해라, 뭐 현대레베타 매수해라. 사람들이 뭐합니까?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무료방에 있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돈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현금이 없는 거지. 현금이 없는 거지. 여러분들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로? 종목으로요. 다만 그 종목들이 물려 있는 거지. 손실이 큰 종목들, 너무 고점에서 샀는 종목들, 떨어지고 있는 것들, 아파서 못 파는 종목들, 전부 다 현금입니다. 그러면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왜? 여전히 사람들은 뭡니까? 아직까지 주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기회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미리 이야기 드렸잖아. 야, 우리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가려고 한다고 예를 듭시다.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방송을 했는데 뭐가 발생한다? 기회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맞죠? 어느 정도의 기회 비용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저번 주에. 그러면 야 시장이 코스피로 넘어가면 또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박스 구간에 있던 애들이 갑자기 종목이 머리를 들었어요. 오랫동안 횡보를 하던 종목이 1차 파동 이제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 붙어야 되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나는 매매를 못합니다 하면 되느냐라는 거지. 기회비용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본인 종목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종목이다 하면 괜찮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뭡니까? 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 떨어지는 종목이거든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을 꼭지에서 매수해가지고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미 떨어져가지고 추세가 완전히 꺾인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회비용을 인정을 하고 교체 매매를 했었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회의 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은 좀 인정을 하시라는 거. 우리가 기업들이 계열사를 10개, 20개 가지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아요.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압니까? M&A입니다. 자기 기업 중에 돈이 안 되는 기업을 팔아버립니다. 왜? 다른 기업들은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데 자기 계열사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 계열사가 있는데 하나의 회사가 계속해서 이 회사만 적자를 보는 거야. 다른 데서 돈을 벌어도 이 회사가 다 까먹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드러내야 되겠죠. 빨리 이걸 팔아버려야 되겠지. 손해를 봤으라도. 그래야지 뭡니까? 다른 회사들이 돈을 올릴 거 아닙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가장 흐름이 좋지 않은 종목, 손실이 큰 종목, 향후에 기업의 가치가 없는 종목들부터 드러내야 됩니다. 예뻐지고 싶으면 얼굴에 뽀드락지도 아프게 짜내야 됩니다. 그래야 피부가 맨들맨들해지지.
그죠? 뽀드락지 얼굴에 한 개 커다란 게 났는데, 뿌리 한 개 났는데, 그거 냅두고 옆에 아무리 마사지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회 비용을 좀 가져가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표님, 제 종목 한번 봐주세요. 사실은 종목 상담이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앞으로 달려가야지. 나는 사실 종목 상담을 해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종목 상담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뭐다? 답은 나왔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나는 항상 몇 년 동안 느끼는 거지만 무료방이나 이런 데서 느끼는 거지만 수익이 난 건 왜 종목 상담을 안 합니까? 대표님 제가 이 종목을 30% 수익인데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될까요? 이것도 종목 상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개미 투자자들의 100에 99명은요. 대표님 이거 손실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뒤로 가고 있는 거죠. 뒤로 가고 있는 거. 주식은 뭡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뒤로 가고 있는 종목들은요. 상담이 필요 없고 던져야 됩니다. 그거보다 뭡니까? 대표님 내가 뭘 사야 되겠습니까? 대표님 제가 앞으로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을 잡아야 될까요? 대표님 향후에 시장이 올라간다면 어떤 종목이 주도할까요? 계좌를 만회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단지 지금 너무 괴롭다고 해서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사고를 치게 되죠. 뭐 한다? 추가 매수. 물타기를 해버리는 거죠. 대표님 제가 500만 원 있는데 이 종목 더 사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야 500만 원 왜 빠져나올 수 있는지 모르는지 종목이다. 배팅을 해. 옆에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한 종목은 오늘 내용 좀 갑자기 이상하게 좀 흘러가지만 뭐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한 종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옆에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은 쫙 하다가 이제 머리를 싹 들고 있어요. 근데 내가 500만 원 있어요. 개미들의 99%는 물려있는 종목에 들어갑니다. 평균 단가를 낮추려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지. 여기 들어가가지고 벌면 되잖아. 이 500만 원은 따로 보셔야 되지. 자, 내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어요. 500만 원 있습니다. 옆에 종목은 떨어지고 있어요. 옆에 종목은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한테 물어봅니다. 야 500만 원 어디 집어넣을 거야? 초등학생도 이쪽에 집어넣는다고 해요. 그런데 주식 투자자들은 뭐합니까? 떨어지는 종목을 더 사려고 합니다. 문제가 되겠죠. 다시 한번 오늘은 좀 강조를 할게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번에 코스피가 움직일 때도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제 그저께 충분히 매수할 여력이 있었다. 이해되죠? 대표님 저 뭐 팔아야 됩니까? 대표님 뭘 팔아가 뭘 사야 돼요? 그게 다 뭐다? 머릿속에 모든 종목을 수익을 내려고 하는 이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모든 종목을 수익을 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2달 동안 많이 벌었으면 어느 정도의 가감은 해줘야 된다는 거지. 왜? 더 벌기 위해서. 1보 전진을 위해서,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또 오늘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시장인데요. 최근에 이제 좀 느낀 건데, 이겁니다. 자, 시장을 보실 때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최근에 제가 좀 아쉬운 내용은 뭐 정회원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만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뭐가 있었냐면 나 지금 시장이 너무 무서워. 항상 제가 이야기합니다. 나 지금 시장이 너무 무서워. 왜?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모든 세상의 기업들이 다 쫄딱 망했습니다. 오바해서 이야기하면. 그런데 당장 실적이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가는 날아갑니다. 시장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불안한 거지. 불안한 거지. 나도 불안한 거지. 야 이거 이상 방송이니까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가진 이유를 다 찾아야 됩니다. 아, 경기 재개, 추가 경기 부양, 아, 미국의, 치료제 개발, 임상 실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는데, 계속해서 머리 한 구석에는 뭡니까? 야, 이게 말이 돼? 매일매일 수익이 나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나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혹자는 지금 시장이 기회다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불안합니다. 오늘도 불안했고 어제도 불안했습니다. 오늘 수익을 내도 불안하고요. 오늘 뭐 전기차가 다시 올라가고 막 해도 불안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한 게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여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번에 크게 개미들이 당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인버스. 레버리지가 아니고 인버스입니다. 인버스. 제가 레버리지는 홀딩 의견을 드렸습니다. 주가 상승에. 왜 그러냐? 시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상승장. 해가 쨍쨍 떠 있네요. 잘 그렸죠, 그죠? 제가 일일이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죠. 박스장. 뭡니까? 상승장.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박스장 뭡니까? 시장이 옆으로 기어갑니다. 막 몇 달 동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주가도 잘 안 올라가고 이게 뭐 시장인지 몸에서 사리를 만드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처럼 하락장 또는 2016년도 이후에 또 하락장처럼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시장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시장마다 매매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게 되면은 상승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내가 오늘 팁을 좀 알려드릴게. 자, 대표님 3만 원에 매수하라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주가가 3만 원이 안 와요. 3만 원이 안 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하면 안 되죠? 안 되죠? 틀렸어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물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팁은 드립니다만 상승장은 뭡니까? 공격적인 매수를 좀 해야 됩니다. 왜? 시장이 올라가니까 시장의 추세가 상승이지. 그러면 내가 조금 공격적으로 고점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추세가 상승이기 때문에 결국 수익이 납니다. 반면에 야 이거 가격이 안 왔네라고 매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왕따가 돼버립니다. 상승장은 공격적인 매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박스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어요. 뭡니까? 추격 매수해도 본전은 납니다. 하지만 수익이 안 나죠. 그럼 박스장은 어떻게 매매해야 돼요? 밑에 하단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종목을 모아가야 되겠죠. 아, 시장이 박스 구간이구나. 시장이 대부분 박스 구간 많이 있습니다. 시장이 박스로 올라가는구나. 박스장에서는 밑에서 모아야 돼요. 밑에서 모으고 적정 물량을 모았으면 위에서 팔아버리고요. 또 기다렸다 매수하고 해야 됩니다. 그럼 하락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이 매수하면 안 돼요. 그냥 현금 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 바닥이 왔다 그러면 그냥 한 방에 잡아 때려야 됩니다. 대박장이죠. 실제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하락장이 가장 큰 대박장입니다. 시장이 급락하면 급락할수록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쾌재를 부립니다. 야, 나도 일발장전에서 역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저도 하락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하락장은 노다지거든. 시장이 하락하면 대박 나거든요. 사실 돈은 하락장에서 가장 많이 됩니다. 매매 패턴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일반적으로 1년에 4번에서 5번의 급락장을 온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그러니까 주식, 항상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보게 되면 항상 종목을 먼저 봐요. 틀렸다라니까. 저는 종목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자면 저는 종목 잘 안 봐요.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오늘의 주제. 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고 이야기하잖아. 저번 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번 주에 제가 뭐라고 방송했습니까? 글로벌 체인, 선진시장 보고 신흥시장 보라고 했잖아. 그 저번 주에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흐름을 보라고 했잖아. 수혜주가 급등했고, 수혜주 안에서 마스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올라가지고, 결제주가 올라가고, 은택트가 올라가고. 순서대로 간단 말이지. 그림을 그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림을 그려라. 여러분들은 그림 그려야 된다. 그리고 소멸했지. 소멸하니까 뭐합니까? 코로나가 잡혔네? 코로나 때문에 피해받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이 2주 전에 겁니다. 이 2주 전에 방송 거예요. 벌써 2주 됐어요. 이 뭐라고 적어놨어요? 전자전기 다음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철강조선. 이번 주에 올라왔잖아. 우리는 물론 못 샀습니다만은 돈이 없어서. 우리 종목들이 잘 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미 2주 전에 나는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지.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의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우리는 종목 이야기 안 합니다. 초보들이나 종목 이야기하지. 지금의 시장이 어떻습니까? 무섭죠? 매매하고 나가지고 수익 나도 무서워요. 매일마다 새벽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진짜로. 그죠? 걱정이 태산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요새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오늘 회사에 전화했다. 방송 안 하겠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왜?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회사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무슨 시장이냐? 무서운데 있는 그대로 보자라는 거지. 올라간단 말이지.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계속 올라간단 말이지. 지금은 시장이 상승장이야. 무섭지만 올라가는데 어떻게? 무서운 거하고 올라가는 거하고 다른 거야. 무서운 건 내 생각이고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간단 말이야. 지금은 상승장이야. 맞죠? 하락장으로 박스장으로 바뀌는 그림이 아직까지 나오지가 않았어요. 무섭지만 상승장이란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팅을 해야지. 그런데 개미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최근에 보게 되면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코스닥이 400대까지 갔다가 코스닥이 400대까지 급락을 했다가 코스닥이 한 600까지 딱 올라왔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개미들이 야 이거 시장 너무 많이 올랐다. 야 미중 무역 전쟁 터졌다. 야 이거 다시 한번 시장이 급락한다.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뉴스는 계속해서 생산됐지만 신호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개미들이 뭘 해버렸다? 하방에다가 배팅을 해버린 거지. 일부는 야 나는 그냥 현금 들고 있을래. 현금 30% 50% 100% 들고 있을래. 바보. 나는 레버리지 다 팔아가지고 인버스에다가 다 때려버릴래. 하방 2배수.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하방에 배팅인데 자꾸 올라가는 거지. 뭘 못 봤다? 시장을 못 보는 시장. 지금 시장이 상승장이라는 거를 각인을 못한 거야. 두 번째. 야, 내가 지금 상승장으로 확인을 했어. 근데 어느 날 시장이 꺾이겠지. 시장이 쫙 올라가다가 어느 날 꺾이겠지. 꺾이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 나겠지. 근데 이 손실이 무서운 거야. 뭐가 잘못됐다? 자꾸 꼭대기에 팔려고 하는 거야. 주식은 발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 좀 전에 그렸어요. 사람. 내가 그림에서 뿌듯했습니다. 잘 그렸다고. 주식은 발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무릎에서 사가지고 어디에서 판다? 어깨에서 파는 거지. 근데 사람들 뭐합니까? 머릿속에 무조건 자기가 여우라고 생각하는 거고 자기는 꼭지에서 팔려고 하고 자기는 최고점에서 팔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해버린 거죠. 또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종목을 팔면 중간중간에 손실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퍼펙트하고 싶거든. 돈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돈을 지금까지 많이 잃었고 벌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손실을 감내를 못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교집합, 기회비용에 대한 어깨에서 팔면 되는데 자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다가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면 여기에서 이 정도까지는 뭡니까? 날아가겠죠 수익이. 하지만 이거는 뭡니까? 당연한 건데 이거를 못 버티니까 어떻게 된다? 시장에 대해서 오판을 해버린 거예요. 매매를 실수를 해버린 거지.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뭐다? 내용은 좀 다르죠. 우리가 상승장일 때 공격적인 매수는 뭡니까? 초기 단계에 하는 거예요. 박스장에서는 뭡니까? 모아가는 매수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락장에서는 뭐합니까? 현금 들고 이제 일발 장전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분명히 뭐다? 시장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뭐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공격적 매수는 늦었지만 지금 굳이 종목을 팔아서 현금화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또는 지금 우리가 종목을 안 팔았는데 시장이 꺾였어.
꺾였는데 우리가 시장이 꺾였네. 오늘부터 시작이다라고 모르잖아. 우리가 좀 시장이 빠지고 이거 위험하네. 야, 이거 시장 하락장이구나. 딱 알아차리면 그때 시장은 꼭지에서 어깨까지 내려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뭐다? 주식을 하는데 아주 당연하다라는 거지. 어느 정도 떨어진 이후에 주식을 팔아도 괜찮다라는 거지. 왜? 이만큼 벌었잖아. 그 손실 좀 나고 또 기다렸다가 또 밑에서 잡아가지고 또 팔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계좌는 지그재그로 올라간다는 거죠. 맞죠? 머리에서 못 팔아요. 어깨에서 팔고요. 또 뭡니까? 잡아가지고 또 어깨에서 팔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좌도 우상향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의 시장 가장 핵심적인 돈을 못 번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시장을 못 읽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야, 상승장이구나. 무섭지만 올라가는구나. 현금화를 할 필요는 없구나. 무섭지만 끌고 가자라고 보는 거고, 그 안에서 뭐합니까? 섹터의 순환매. 지금까지는 코스닥 섹터에서 순환매를 봤다고 하게 되면 뭡니까? 지금은 코스피로 돌아왔으니까 또 기회 비용을 가지고 코스피에 배팅을 한 거고, 현재 코스피 종목을 5개에서 6개 정도 대형주를 들고 있는 거죠. 대표님, 그럼 지금이라도 코스피 사야 됩니까? 아니요. 늦었습니다. 시장은 요새 너무 빠릅니다. 요새 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변동성이에요. 또 너무 빠른 순환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이 되라고 하는 거죠. 뭐다? 코스피가 올라가면 코스피가 갑자기 또 올랐어요.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20% 30%씩 올랐죠. 자동차 관련주들도 10% 이상 막 올라갔죠. 삼성전자도 10% 올라갔죠. 코스피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코스닥으로 가겠죠. 시장은 계속해서 뭐한다? 쳇바퀴로 돕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돕니다. 하락장이 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계속해서 진짜로요. 순환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순환매로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여기에 있는 걸 샀어요. 나는 여기에 있는 섹터, 야, 요게 돈이 될 거다 하고 싶어 딱 샀습니다. 근데 샀는데 옆에 있는 애가 올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팔아가 이거 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기다리면 다시 돌아오거든.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톱니바퀴 이빨이 안 맞았다가 딱딱 맞춰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톱니바퀴 이빨이 안 맞았다가 어떻게 된다? 처음에는 이렇게 안 맞겠지. 이빨이 처음에 이렇게 어긋날 수가 있어요. 내가 매수했는데 이빨이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한번 맞기 시작하면 딱딱딱 돌아가지. 기다렸더니 내 종목이 올라오네. 내 종목 올라온 거 팔고 현금이 생겼잖아. 다른 거 사야지 하면 뭡니까? 확률도 실제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장이다라는 거. 지금 상승장인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표님 언제쯤 시장이 조정이 올 겁니까? 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물론 내가 뭐 정말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야, 내가 6월 13일 날 하락장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재산 몰빵하지. 모릅니다. 대략적으로 감은 잡지만, 야, 이제 어느 정도 타이밍이 되면 오겠구나라는 정도는 알지만 확실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 시장에 대해서 더 알 수가 없겠죠. 야, 다음 주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이 전문가 저 전문가 다 다르지. 전문가들은요, 시장 올라가면 계속 올라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시장 급락하잖아. 말을 바꿔요. 야, 봤지? 내가 시장 하락한다고 했지 않냐.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원래 전문가들이 그래요. 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부분들은 오지도 않은 하락장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오지도 않은 하락장을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거. 왜? 야, 지금 시장이 상승하고 있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왜 하락장에 대해서 고민을 해? 하락장에서 고민하게 되면 뭡니까? 헛수를 두게 돼버립니다. 잘못 떠버리게 돼요. 이해되시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아까 무방에 잠깐 들어갔는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 대표님 언제쯤 시장이 조정이 올 것 같습니까? 야, 그걸 왜 걱정해? 그걸 왜 걱정해? 대표님 시장이 언제 올 것 같습니까? 머릿속에 꼭지에서 팔겠다는 생각인 거야. 시장이 하락다고 오면 나는 딱 던지겠다. 꼭지에서 팔겠다는 생각이야.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게는 못 팝니다. 이해되셨죠? 저번 주와 이번 주는 제가 연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개미 투자자는요, 우리는요, 저는 사실 세력도 잘 모릅니다.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제 지인들이 맨날 전화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야, 좋은 정보 없냐? 없다고 이야기해요. 야, 문 대표, 내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냐? 좀 알려줘봐. 근데 진짜 없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전문가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냥 몸으로 때웁니다. 맨날 새벽 3시까지 주식 봐요, 그냥. 한 10년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도 옛날에 주식 안 할 때도 맨날 새벽 2시, 3시까지 주식만 봤어요. 왜? 모르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야.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있는 그대로 자꾸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 수준에 맞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다? 멘탈이 안 받쳐주는 거지. 멘탈만 잡고 우리 수준에 맞춰도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충분히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가장 잘하고 있는 거는 뭐다? 주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지금 지키고자 하는 원칙을 지금 지키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어요.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지. 내 갈 길 묵묵히. 근데 옆에서 자꾸 불러요. 옛날에 봤던 지연이가 나를 불러요. 맛집, 백종원의 맛집이 나를 막 불러요. 야, 문 대표 밥 좀 먹으러 와. 잠깐 벗어납니다.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구나. 다시 또 들어오는 거지. 사는 게 다 똑같겠죠. 그죠? 중간중간에 어긋나갔죠. 하지 뭡니까? 야, 이거 아니구나. 우리가 틀렸구나. 다시 들어오자. 저는 주식하면서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거랑 직장 다니는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다?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는 좀 책에 나오는 뭔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저는 잘 안 합니다. TV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고수회전 나가서도 사실 다른 전문가들하고는 좀 다르게 방송을 했었죠. 그죠? 왜 그러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기려고 하게 되면 우리한테 맞는 매매를 해야 돼요. 너무 꿈을 키워도 안 되고요. 너무 소극적으로 하셔도 안 돼요. 딱 우리 수준에 맞는 매매를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니죠. 계속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시장에 대해서 냉정하게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라. 너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죠. 무식하니까 용감한. 그죠? 하지만 무조건 지르면 안 되죠. 그죠? 무조건 지르면 안 되고, 지금의 시장이 상승장인지, 박스장인지, 하락장인지, 이것만 판단하자는 거지. 얼마나 쉬워. 지금은 상승장 꼭지죠. 그죠? 이것만 판단하라는 거지. 그리고 보이는 대로 따라가자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번 주 이야기부터 딱 해보면은 이게 제가 이제 스토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이제 방송을 만든 건 아닌데 어떻게 또 시장의 상황과 그죠? 뭐 계속해서 좀 비슷하게 한 몇 달 동안 맞아 떨어지네요. 은근슬쩍 자랑한다고 그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얼추 계속해서 몇 개월 지금 3개월 이상 이렇게 이제 매주 방송을 하는데 얼추 시장의 흐름과 계속해서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이제, 대표님 시장의 조정이 언제 나올 거냐라는 질문들이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나오던데, 이재용 대표의 구속건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구속이 된다라고 확정을 짓기도 아직까지는 힘들고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불구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시대인 만큼요, 좀 보이고, 하물며 또 구속이 된다고 해서 삼성의 뭐 전략적인 투자들이 갑자기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뭐 바로 뭐 보석 신청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제가 어젯밤에 좀 유심하게 봤던 뉴스가 한 개가 있는데 뭐냐면 미중 무역 전쟁 중에 미국이 중국의 항공기죠. 항공기에 대한 전면 미국 내 진입을 금지시키는 내용. 이게 이제 한 6월 중순쯤에 나올 건데 요거는 사실 문제가 좀 크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콩에 대한 제재에 대한 내용도 뭐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진 않았지만은 어젯밤에 나왔던 미국이 중국에 대한 항공 관련해 가지고 이슈는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황을 조금 더 보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지만은 아마 그게 진짜로 시장의 조정에 빌미가 되지 않을 거냐. 그러면 6월 중순쯤은 시장이 좀 꺾인다고 봐야 되지 않을 거냐라고 지금은 조심스럽게 좀 예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고, 다만 뭐 잠깐만 해외 증시 잠깐만 볼까요? 미선물. 현재 뭐 선물 S&P 500 같은 경우 또는 그죠? 나스닥 100 같은 경우 추세가 전혀 무너지지 않았죠. 해외 차트 잠깐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이번 방송에서는 거의 뭐 차트를 거의 안 보여주네요, 그죠? 원래는 제가 차트도 잘 보여드리는 편인데 다우산업 한번 볼게요.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다우산업 차트입니다. 미국 시장을 먼저 보는 거죠. 다우산업의 차트를 딱 보게 되면요. 어디에 매물대가 있습니까? 왼쪽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보입니까? 봉이 1개, 2개, 3개, 4개, 5, 6개가 포진하고 있네요. 봉들이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다가 여기서 화면 왔다 갔다 지지가 됐죠. 그리고 이 라인이 지지가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급락을 해버립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올라가다가 실패하고 급락을 해버렸죠. 그 이후에 다우지수는 올랐다가 부딪히고 넘어갔다가 떨어졌지만 지지되고 다시 올라왔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요 구간에 있는 매물대죠. 그죠? 왼쪽에 있는 매물대를 해소하는 과정이다라고 보게 되면 아직까지 그냥 그림만 딱 보게 되면 뭐다? 기간은 조금 더 여유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이 매물을 해소하는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관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 거고, 추세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무너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매물대 26,000대에서 매물대를 완벽하게 해소를 하게 되면은 다우 산업 같은 경우도 29,000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스피도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다우산업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지워버릴게요. 이평선 안 봅니다. 안 봐도 돼요. 조금 방송이 길어지네.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좀 올라와 있죠, 그죠? 거래소죠. 여기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러면 뭡니까? 코스피는 지금 어느 정도 한계 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뭐다? 더욱더 다우 산업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우 산업을 먼저 지금은 체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다우 산업이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코스피도 넘어가서 제가 어디까지 올라간다. 저는 사람들한테는 이미 2200까지는 간다라고 이미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거의 뭐 2200까지 찍었었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요, 특별하게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죠? 매물대가 없이 지금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나스닥도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구간에 매물대가 좀 있었죠. 그죠? 매물대가 저기 있었고, 여기도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올라오는 방향들 쪽에 보면 여기서 한번 걸렸었죠. 맞죠?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도 돌파 못하고 한번 급락이 나왔죠. 그죠? 이 매물대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 여기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뭡니까?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왔고요. 올라온 거죠.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라운드 피규어를 해가지고 지금 추세는 쉽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9,900대에서 10,000대까지 한번 역사적 신고가 다시 한번 충분히 찍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다? 10,000포인트를 넘어가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심리적인 모습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상승한다고 하게 되면 결국 심리적인 저항선인 10,000포인트 바로 밑에서는 맞고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지.
그죠? 그렇게 보게 되면은 대략 기간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미국이 중국에 제재하는 정치적인 이슈, 그 다음에 각 산업들의 기술적인 목표 주가를 보게 되면은 좀 조심스럽지만 한 6월 중순쯤이 아니겠느냐라고 일단은 뭐 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시장이 조정 나오면 대표님 저는 어떡합니까 하는데 내가 이야기했잖아.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박수 쳐야지. 주식이라는 거는 고점에서 사가지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요. 저점에서 사가지고 많이 올려가지고 파는 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주식 글로벌 양시세 너무 많이 올라왔죠. 지금은 들어가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게 되면 되게 피곤합니다. 먹고 빠져야 되지. 우리도 어제 매수해가 오늘 팔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수익은 나지만은. 매수해가지고 좀 구석에 던져놓고 놀러 다니고 갔다 왔더니 한 달 지났는데 야 주가 많이 올라왔네. 또 다른 거 사서 또 놀러나 다니자. 이렇게 해야지 이게 주식하는 맛이 나지. 상당히 피곤한 시장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뭐다? 시장의 조정을 너무 나쁘게 볼 필요 없이 야 차라리 이번 기회에 내가 한 번 더 매매를 잘해서 그냥 원래 매매를 끝내버리자 라는 생각도 괜찮은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장 좀 조정 나오더라도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하지만 뭐다? 아직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저번 주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복수까지 좀 진행을 했는데 요 정도 진행을 하고요. 뭐 아까 전에 뭐 장중에 뭐 필옵틱스 같은 종목들도 좀 이야기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올라가는 종목을 보십시오. 아셨습니까?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뭐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이야 뭐 다 양호한 종목이니까 따로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즐거운 오후들 되시고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